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방창환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을 전공하고 있고요. 오늘은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다소 희귀한 병인데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증상은 어떤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야모야병은 우선은 일단 아직까지도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진행을 하는 뇌혈관의 폐색증입니다. 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경동맥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내경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목에서부터 올라가는, 머리 안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의 끝부분이 지금 이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끝부분이 얇아지고 막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까만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끝부분이 희미하게 보이고요. 여기는 이 뇌경동맥의 끝부분이 두 갈래로 잘 나눠지는 게 보이는데 이쪽에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막히고 또한 추가로 이 뇌경동맥의 끝부분이 막히는 것과 동시에 기저부 쪽에서 이 혈관들이 아주 얇고 이상한 혈관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글자글하게 이런 혈관들을 담배 연기처럼 올라온다, 아니면 이제 구름처럼 올라온다 라고 해서 일본말로 모야모야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야모야병은 특징적으로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임상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분들한테서 조금 더 많아서요. 남녀비가 대략 1대2 정도이고요. 이것은 이제 2012년도에 나온 어떤 논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나이를 보면은 이제 0세에서 9세로 되어 있지만 보통 5세에서 10세에 보통 한 번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세에서 39세 정도에 한 번 더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건 데이터에서는 50에서 54세 정도의 이 발병 연령이 높은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 발병 연령이라기보다는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발견하는 세대가 조금 더 늦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환자분의 열의 한두 명 정도는 가족력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해서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야모야병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우선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뇌허혈 증상의 하나기는 한데 두통이나 간질처럼 이제 조금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한 번 지나가는 뇌경색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뇌경색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뇌출혈, 이제 혈관이 터져서 머리 안에 출혈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이 뇌출혈인데요. 보통은 이제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여태까지 겪었던 적이 없는 심각한 두통이 한 번에 찾아옴과 동시에 구토를 동반하게 되고 정도에 따라서는 의식저하가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뇌출혈이 생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뇌에 맞는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들은 이 하얀 부분이 뇌경색이 온 자리인데요. 뇌경색 또는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이제 뇌허혈 증상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뇌경색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편마비가 있을 수도 있고 언어장애, 그러니까 발음만 이상한 언어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말로 잘 안 나오는 구음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보이는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뇌의 어느 부위에 뇌경색이 왔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의 경우에는 주로 뇌허열 증상이 많습니다. 뇌경색이나 일과성 뇌허열 발작이 있을 수가 있고, 마비, 감각 이상, 두통도 꽤 많이 오는데요. 대체로 이제 유발인자는 과호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물어보는 게 어떤 것이냐면, 뜨거운 것을 먹었을 때 힘이 빠진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울었을 때 힘이 빠진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성인들은 뇌출혈의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물론 소아처럼 뇌허열의 비중이 뇌출혈에 비해서 더 많기는 하지만 소아에 비하면은 뇌출혈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진단은 이제 확진법은 뇌혈관 조영술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것인데요. 여기 이제 뇌혈관 조영술인데 이렇게 이제 사진상에 보이는 혈관들을 허벅지를 통해서 카테터를 올려서 경동맥까지 올려서 조영제를 쏘고 이제 혈관을 검사하는 방법이 뇌혈관 조영술인데요. 이것이 이제 확진법이고요. 이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CT 혈관 조영 검사입니다. 혹은 MRA 같은 검사로 혈관의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뇌출혈이나 뇌허열 병변의 확인은 CT나 MRI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모야모야병에서 중요한 것은 뇌로 가는 혈류가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데요. 이런 것은 이제 스펙트라고 하는 검사, 이쪽에 나와 있는 검사인데, 다이아목스라고 하는 특수 이제 재료를 써서 검사를 하는 다이아목스 스펙트나 아래쪽에 나와 있는 퍼퓨전 CT, 이제 혈류 CT나 혈류 MR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 혈류가 얼마나 괜찮은지, 양쪽이 동일하게 떨어져 있는지, 한쪽만 떨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새는 양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모야모야병의 치료는 우선 급성기에는 대증 치료를 해야 됩니다. 허열이 있으면은 이에 맞는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뇌출혈이 있으면 그에 맞게 혈압 조절을 해주고, 상승된 뇌압을 이제 낮춰주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너무 심하게 이제 뇌출혈이 온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야모야병의 치료 방법에는 안타깝지만 이제 뚜렷한 약물 치료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성 혈관 폐색 질환이기 때문에 이 코스를 막아주는 약이 있다면 좋은데, 혈관 폐색 코스를 막아줄 수 있는 현재까지 알려진 약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두피에서 혈관을 공급해주는 혈관 문합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직접 문합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게 직접 문합 수술을 한 예인데요. 두피로 가는 큰 혈관을 뇌에 있는 혈관에다가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경동맥, 그러니까 두피로 올라가는 혈관에다가 조영제를 쏘고 봤더니 뇌 안쪽까지 혈류가 잘 가는 것이 보이는 이제 사진을 올려드린 건데, 이렇게 직접 문합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간접 문합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두피에 혈류가 아주 많은 많은 층을 떼어다가 뇌 표면에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에서 필요한 만큼 그쪽에서 혈류를 가져가는데, 이 간접 문합 수술은 단점이 즉시 혈류를 증가시켜 줄 수는 없어서 혈류가 당장 필요한 사람한테서는 빠르게 혈류를 개선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합법은 직접 문합 수술과 간접 문합 수술을 동시에 해주는 방식인데요. 성인에서는 이런 혼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해주고요. 소아에서는 직접 문합 수술이나 혼합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간접 문합 수술을 많이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출혈이나 경색이나 무증상 환자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혈성 모야모야병 환자의 경우에는 보통 재출혈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한쪽에서 출혈을 했던 경우에
이제 무증상이나 뇌허혈 환자들에 비해서 혹은 이제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재출혈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혈관문합 수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술을 언제 해줘야 되느냐? 우선은 이 출혈이 모두 흡수된 뒤에 해주는 게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학적인 상태가 안정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분의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이제 누워서 일상생활을 전혀 스스로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제 혈관문합 수술을 해주는 것은 특별하게 득이 된다라고 엄밀하게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의 신경학적인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가 된 이후에 이런 이제 혈관문합 수술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난 뒤, 그러니까 이 출혈이 흡수가 되고 뇌 상태가 조금 안정이 되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된 다음에 수술을 해줍니다. 또 하나 이 출혈성 모야모야병에서는 반대편 뇌 수술을 해줄 필요성이 이제 다른 모야모야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습니다. 이유는 이제 한쪽 편측 이제 편측 뇌에서 뇌출혈이 있었던 경우에 반대쪽 뇌에서도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편측성 모야모야병이라고 해서 뇌 한쪽에만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양측 모야모야병인 경우에는 반대쪽 뇌도 수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조형 수술을 했을 때 머리 안에 반대쪽에 위험혈관이 관찰될 경우에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이런 이제 위험혈관은 신경외과 뇌혈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이제 반대편 뇌 수술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뇌허혈 환자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을 보고 혈류 저하 정도를 보고 수술을 결정을 하는데요. 뇌경색이 있으면서 혈류 저하가 심한 경우, 또한 반복되거나 악화되는 뇌허혈 증상, 그러니까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반복이 되거나 혹은 이제 그 빈도가 악화되거나 증상의 정도가 악화되면서 혈류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경우엔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반대편 수술은 당장 고려하지는 않고요. 반대편 수술은 역시나 또 하나의 별개의 뇌로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수술을 고려해주게 됩니다. 무증상 환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증상 모야모야병 환자분들도 요새는 많아졌을 텐데요. 이제 그 혈관 조형술이 아니라 꼭 이제 보통은 CT나 MRA로 혈관 상태를 봅니다. 혹은 요새는 꼭 CTA나 MRA가 아니라 혈류 검사, CT 퍼퓨전 아니면은 이제 스펙트와 같은 혈류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런 혈관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아주 명백하게 혈관이 나빠진 것이 보인다. 이러면서 혈류 저하 소견이 명백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환자분들은 뇌졸중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을 해주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모야모야병 수술은 뇌출혈 환자분의 경우에는 편측을 수술을 해주면서 반대편 수술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 시기는 출혈이 안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보통은 수술을 해주고요. 반대편도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수술을 해줍니다. 뇌허혈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면서 혈류 저하가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해줍니다. 무증상 환자의 경우에는 명백한 진행을 보이면서 혈류 저하가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해줍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 들어온 것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우민님께서 건강검진으로 뇌 CT를 찍을 예정인데 CT로 모야모야병 진단이 가능한가요? 자, 이게 CT로는 스크리닝까지는 가능합니다. 스크리닝이라는 게 뭐냐면 병이 의심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의심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일반 CT로는 확인이 어렵고요. CT 혈관 조형 검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엔지오그래피, 뇌의 혈관 CT를 찍어보면은 이 모야모야병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확진을 하려면 현재까지는 이제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뇌혈관 조영술을 하는 경우는 없고, 증상이 있고 이제 의심이 될 때, 이전 검사에서 의심이 될 때는 혈관 조영 수술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고지혈증과 연관이 있나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연관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유전적 요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족력이 10에서 20%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RNF21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견이 되면서 이 검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제 RNF213 유전자를 가지고 모야모야병을 진단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RNF213 유전자를 가지고 모야모야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들이 모야모야병의 발병 혹은 악화와 연관이 돼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RNF21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없는 환자분들에 비교해서 병의 진행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서스마일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 다음에 소인수님께서 점심시간이 모야모야병의 원인이 유전적인 것이 강한 것인지 아니면 생활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강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모야모야병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적인 백그라운드에 환경적인 것이 더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환경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염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이제 실험 연구나 이런 것에서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도 100%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고지혈증, 비만, 당뇨 이런 이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질환군에 더 노출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모야모야병이 진행을 더 잘한다든지 나빠지는 경우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전적인 백그라운드에 그런 이제 염증과 관련된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더해졌을 때 보통 발병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약으로는 치료가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술 후 재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일반인 수준의 뇌졸중 발생 확률은 아니지만, 모야모야병 치료를 안 한 사람에 비해선 현저하게 뇌졸중 발생 확률을 줄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위험한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모야모야병에서 혈관문합 수술을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SH리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서스마일님께서 수술을 했는데요. 오른쪽 수술을 했는데 왼쪽도 해야 된다는 것인지요. 이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출혈로 인해서 오른쪽 수술을 하신 분이라면 반대쪽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것이 맞고요. 뇌 허혈 증상,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일과성 뇌 허혈 증상으로 수술을 하신 분이라면 반대쪽 수술을 지금 당장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무증상이나 이제 왼쪽 편 뇌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다가 나빠졌을 때 고려를 해보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유리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생활 습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아직까지 아주 뚜렷하게 알려진 것은 없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체중 조절은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몸에 지방세포가 많으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염증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 당뇨가 있으면 좀 잘 관리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혈압은 일반 환자분들 혈압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고지혈증은 꽤 열심히 관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대학병원은 요새는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칼지님께서 43살 친구가 3년 전에 모야모야병으로 쓰러져서 친구들도 못 알아보고 호스코를 지낸다. 네. 수술 리스크가 있어서 조심조심 지내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환자분인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수술의 위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수술의 위험도가 없다라 그러면은 모든 환자분들께 수술을 추천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이 잘 된 경우에 뇌졸중 발생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뇌졸중 확률이 꽤 많이 줄어드는데, 이렇게만 모든 환자분들을 만들 수 있으면 다 좋지만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예를 들면 과관류에 의한 뇌출혈이라든지 수술 후에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적은 확률이지만 있어서 위험도가 있는 환자분들에서 이제 모야모야병 수술을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께서 심장혈관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많아서 이제 심장이 약하다고 하십니다. 혈관을 줄이는 수술을 하신다는데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모야모야병에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모야모야병이라는 것에 발병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모야모야병의 증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뇌허혈 증상이 보통은 가장 이제 경미하게 찾아오는 흔한 증상입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올 수 있는 증상이고요. SH2님께서 뇌졸중 이후 반신이 마비된 경우 회복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의학적 방법 외의 운동이라든지. 뇌졸중 이후 반신이 마비된 경우에는 이제 꾸준한 재활치료 말고는 사실 뚜렷한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신이 마비됐을 때 저희가 반신이 마비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혈관문합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모야모야병은 어린아이에게도 오나요? 유전성이 가능할까요? 모야모야병은 어린아이에서 꽤 흔한 병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서 소아모야모야병은 소아신경외과에서도 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병입니다. 뇌혈관에만 생기나요? 예, 뇌혈관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점진적으로 좁아지는 병이 모야모야병입니다. 대표적인 수술 부작용에는 뇌경색이나 이제 이게 혈관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이제 과관류 증후군, 연결을 해준 혈관에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적응을 못하고 터지는 경우가 대략 2% 밑으로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야모야병은 자가면역 질환이라던데 아닌가요? 이것은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혈관 질환 쪽은 유전성이 강한가요? 심혈관 질환 쪽은 유전성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A형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 경우가 있고, 요새는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란 것들도 밝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모야모야는 완치가 가능한가요? 계속 치료를 유지해야 되나요? 혈관 문합 수술을 하고 나면 일반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뇌졸중 발병 확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이후에도 관리는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모야모야병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출혈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반대편 수술까지 꼭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허혈성 모야모야병 환자분의 경우에는 뇌 혈류 검사를 꼭 하셔서 그 수술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야모야병은 결국에는 치료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신경외과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